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7월 1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금 시간은 6시 24분 막 지나고 있고요. 와, 날씨가 좋아요. 지금 기온이 한 22도 정도 되고요. 보통 다른 날보다 한 2, 3도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좀 선선한 아침 날씨 느낌 나고요. 그리고 비도 완전히 그쳐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좀 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그 지난 밤에는,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새벽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좀 이렇게 물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침에 좀 일어날 때도 약간 선선한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22도 이렇게 내려가네요. 살짝 공기도 좀 이렇게 산들산들 바람도 불면서 약간 선선한 느낌 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따가 낮 최고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3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낮에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여전히 습도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또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 수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음이고요. 아침 걷기 좋죠. 강아지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걷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 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께였던가요? 비가 막 쏟아붓던 날이 한 번 있었죠. 아침에. 그때가 비가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걷는 풍부처럼 이제 딱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와,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각 장소마다 그 배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물이 넘쳐 흐르고 막 어디가 잠기고 뭐 이러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던 건 K 직장인, 폭우를 뚫고 직장에 출근하는 K 직장인,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참, 와, 정말 K, 한국 직장인들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했던 게 지하철 세류역이었던가요? 수원의 세류역이라는 1호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그 입구가 물에 잠겨 가지고요, 지하철로 들어가는 그 입구 물에 잠겼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이겠죠, 다들 일사불란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있어요. 신발과 양말을
차분하게 이제 앞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막 고여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지하철을 타야 된다. 나에게는 지하철만이 희망이다. 지하철을 타야만 나의 목적지, 나의 직장으로 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약간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장면에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임해야 되는 길이다, 나의 방향이다, 어차피 내가 그냥 이 길을 돌아서는 건 허용 자체가 안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항상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했던 그 출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조금 이게 과장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안쓰러웠어요. 과연 출근이 맞느냐? 그 길로 그렇게 양말을 벗으면서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지하역을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는 게 맞느냐?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는 없느냐? 또는 그냥 출근 안 하는 방법은 없느냐? 요즘엔 재택근무도 좀 하잖아요. 재택근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천재지변이 좀 생긴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제가 봤을 땐 좀 안전을 위해서 조금 다른 선택지를 좀 둘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제가 어디서 또 예전에 이제 책을 보니까요, 일본의 이제 법학자가 쓴 책인데요, 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는 거,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거를 꼭 지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등하교 하는 거, 제 시간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거를 무척이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떠올려 보면은 조금 그런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7개를 정말 중시하고, 다른 것보다도 출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빠지지 마라,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와라,
내 눈에 보여라. 시간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그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럼 일종의 이게 학습된 무기력 비슷하게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상황을 마치 기계적으로, 마치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니지.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나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럼 안 갈래. 물론 그냥 학교에 안 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는 왜 가는 것인가 도대체. 궁극적인 목표 말이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갖추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그 시시콜콜한 무작정 지키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들만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K 직장인으로 이렇게 표시됐던 그 많은 물에 잠긴 곳을 지나기 위해서 신발과 양말을 벗던 그 사람들 말이죠. 물론 어떤 책임의식이 깊어가지고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비가 무슨 대수냐, 이 물에 잠긴 게 뭐가 대수냐, 무슨 상관이냐, 그냥 가지 뭐, 아이고 이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라면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혹시라도 그냥 외부에서 정해진 그 룰에 의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냥 매뉴얼화 돼 있는 거죠. 마치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하는 일만 쭉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좀 새로운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말이죠. 회사에 한번 연락을 좀 해볼까, 이게 아니고 연락해서 뭐 할까, 그냥 이렇게 잠깐 좀 이런 거 뚫고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상황 자체만 그냥 벗어나면 될 거 아니야. 가자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생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한편으로 그게 걱정됐어요. 저러다가 좀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데를 이제 갈 생각을 다 할까? 저런 데를 지나갈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못할 텐데.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 K 직장인이라고 불리던 그 뉴스 속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또 교육의 문제로 좀 들어가는데, 전 제발 한 가지, 출결 체크하는 거예요. 출결 체크. 그러니까 학생들의 출결을 따지면 그런 어떤 관습이 있잖아요. 출결 상황을 점수로 그거를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해당하는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했는지는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꼭 출결을 해야, 출결 상황을 확인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출석하는 학생들만이, 제 시간에 오는 학생들만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좋습니다. 뭐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는 아예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공부할 생각이 없다면 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계속 그 공부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 공부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면, 대부분의 학문이 그렇지 않나요? 꼭 선생님이 전해주는, 교사가 전해주는 그 관점만, 그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되죠.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떤 적극적인 교육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학생들 교실 안에 가둬놓고 A는 A다, B는 B다, 그런 사실들만 학생들 머릿속에 막 주입시키고 그러지 말고, 내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자기 스스로 한번 자율적으로 이걸 학습을 해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좀 해보지 않을래? 수업은 빠져도 좋다. 대신에 내가 이 수업은 진행하고 있으니 시험은
이런 수업하고 관련해서 문제 출제가 될 것이다. 그건 염두에 두고 있고, 다만 어떤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 능력, 문제 해결력, 이런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뭐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그 교사가 알려주는 것보다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려주는 대로 쏙쏙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더라도 학생한테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지식을 찾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 학생은 그 공부를 위해서 출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내 스스로 좀 찾아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한 번씩 자신만의 기회를 또 가지기 위해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세상은 말이죠,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어떤 과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과목을 해야 지금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석해보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사안들을 종합을 해보고, 오히려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그러는 과정 중에서 좀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해결해내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기억을 하는 순간,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그런 일들, 만에 하나 그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나머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은 어떻게 찾냐는 거죠. 그렇게 따로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강아지들이 또 많이 이렇게 다니네요. 강아지들을 살짝 피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지하철역이 물에 잠긴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조금 좀 학생들이 과연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지, 또 우리 교육은 또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두는지, 네. 그런 생각에 이제 미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출결 체크라는 이런 성적에 반영되는 이런 하나의 이제 측정 요소, 네. 이런 평가 요소들을 조금은 다시 시작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예전부터 계속 해오다 보면은 해왔기 때문에 당장에 이거를 좀 바꾸긴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특히 대학교, 예. 대학생들은 이미 판단 능력을 갖춘, 예. 그런 연령대로 이제 좀 돌입을 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대학을 다닌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반드시 다닐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이고, 네. 막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공교육의 측면,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레벨은 이제 지났잖아요. 누가 그 대학에, 대학을 가도록 메인으로 주로 이제 힘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인지 아니면 학부모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학교에 그 전공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학에 갔다는 거는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학생들의 자율성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대학부터라도 출결 체크를, 출결 상황을 성적에 반영하는 일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좀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요, 당연히.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이건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다, 나는 운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 자체를 좀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걷는 풍부 7월의 첫 번째 아침에 이런 아침 걷기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와, 그래도 날씨가 막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하니까, 오랜만에 막 이러니까 좀 기분이 또 새롭네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아침 일찍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